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전일에 이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전일에 비해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조정은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증폭이 된 상태인데요. 3대 지수는 장중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높아진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 전일 대비 2.3% 상승을 하면서 18선으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에 기술과 통신 업종이 1%가 넘는 섹터별 낙폭을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 산업, 재료 업종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급락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간밤은 기술주 흐름 어땠습니까? 네, 바로 전거래일에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주 그리고 기술주는 전일의 폭락세에서 오늘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전거래일에 3.6%나 밀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레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9% 정도 추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취약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수익률이 1%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장 막판에 쭈루루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고요. 굉장히 시장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저점 매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과 시장의 거시적인 여건이 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의 조정이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주요 반도체주 주가가 대부분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 1.7% 하락했고 AMD 주가는 4%대 하락을 했습니다. 퀄컴 주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영국 반도체 회사인 암홀딩스 주가 같은 경우 5.4%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구글 주가가 3% 가까이 밀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1% 후반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주가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전일 12% 이상 폭락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만 오늘 1.97%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주와 반도체주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라든지 거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실적으로 좀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오늘 실적에서도 그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면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우선 자동차 회사 포드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드 주가가 오늘 전일 대비 무려 18%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포드 주가의 하락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대 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미국에서 지금 파산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은행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은행 역시 오늘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부진했고 또 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뉴욕주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도도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주가가 16%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림세로 오늘 거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오늘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
테라피우틱스 제약사의 주가가 오늘 28%나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바이킹 테라피우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입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실적도 괜찮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킹 테라피우틱스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4.5%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미국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국 2분기 성장률 지표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오늘 2분기 GDP 성장률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2.8%로 이제 집계가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 1.9%에서 2.1%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GDP 서프라이즈가 실제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표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수치는 속보치로 첫 번째 나온 수치입니다. 향후에 약간 수정될 여지가 있고요. 또 GDP 성장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세부 내용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그리고 기업 투자 모두 성장세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실업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직전주 대비 1만 명 감소한 2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노동시장이 약간 견조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을 살짝 놀래킨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6월달 내구재 수주 지표입니다.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인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예상한 것과는 달리 깜짝 급감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제조업 쪽에서 약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졌는데요.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